네, 안녕하세요. 마케팅크 유통데이터 연구소의 김상우 소장입니다. 오늘은 유통업에서의 빅데이터 활용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마케팅크는 데이터 활용을 통해서 세상을 더욱더 이롭게 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사의 포스 데이터, 그리고 PC, 모바일에서 발생되는 로그 데이터, 또한 소비자 패널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패널 데이터, 또한 AI나 빅데이터 등을 위한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데이터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유통사의 포스 데이터와 관련돼서 어떻게 데이터를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의 활용 사례는 아마도 구글링이나 여러 기사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특히 저희가 빅데이터에 대한 어떤 개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빅데이터가 어떻게 유통업에서 활용되는지 이와 같은 순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빅데이터는 보시는 바와 같이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단계에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정보로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AI나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들은 지능에 가깝고요. 정보에서는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 이러한 부분들이 4차 산업혁명에서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빅자라는 글자와 데이터라는 글자가 이제 합쳐진 거죠. 사실 저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최근에는 이제 빅데이터라는 용어로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을 보게 되면 데이터는 실험이나 관측 결과로 얻어진 값을 의미를 하고요. 빅데이터는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를 모두 아울러서 이러한 것을 분석하고 가치를 뽑아내는 그런 것을 빅데이터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의 반대쪽은 이제 스몰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험 데이터와 이제 관측 데이터인데요. 사실 통계학을 전공한 저로서는 이제 스몰 데이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연구를 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현업에서 저한테 가장 많은 질문을 주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스몰 데이터와 빅데이터의 차이점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주시고 계십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몰 데이터는 연구나 과학을 목적을 두고 얻어진 데이터를 말합니다. 즉 이렇게 계획적으로 얻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분석을 통함으로써 그 연구 가설에 대한 결론을 끄집어 낼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를 의미를 하고요. 오늘 말씀드릴 빅데이터는 어떤 업무적인 목적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그로부터 인사이트를 뽑아내서 실제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용도로서 많이 활용을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빅데이터는 보시는 것처럼 그 형태에 따라서 나누기도 하는데요. 소셜 네트워크와 같이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얻어질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 또한 전통적인 어떤 비즈니스 환경 하에서의 얻어질 수 있는 데이터, 또한 IoT로부터, 즉 사물 인터넷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계에 의해서 생성되는 데이터, 이와 같은 형태로도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 오늘 말씀드릴 유통 빅데이터의 경우에는 저희 대한상공회에서 운영하는 유통 상품 지식 뱅크를 통해서 또한 많은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통 상품 지식 뱅크를 통하게 되면 상품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이와 같이 획득할 수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 분석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고방식의 전환이 필요한데요. 지금 보고 계신 몬테카를로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의 면적을 계산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계산을 하시겠습니까? 초등학교 때의 지식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면적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가로 곱하기 세로와 같은 형태로서 우리가 수식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모양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면적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면적을 계산할 수 있을까요?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이러한 것을 이와 같이 조그마한 영역에다가 이 몬테카를로라는 섬을 축소를 시킨 다음에 여러 개의 점을 찍게 됩니다. 그래서 점을 100개, 1000개 이렇게 찍어가면서 과연 섬 안에 몇 개의 점이 찍히는지를 파악을 함으로써 면적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즉 이와 같이 다양한 경우의 수를 저희가 직접 실험을 통해서 얻음으로써 면적을 계산하는 방식, 이러한 것이 바로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제가 현업에 있으면서 가장 많이 또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과연 수학과 통계학과 기계학습에 대해서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을 주고 계십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수학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5개의 점에 대한 완벽한 관계를 찾는 그러한 수식을 찾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학에서는 이와 같이 수식을 보시면 이거를 이제 이필론이라고 읽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조금의 오차는 인정하더라도 x와 y 간의 어떤 관계를 단순화해서 찾아가는 데 의미를 두는 학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수식적으로 보게 되면 통계학과 기계학습은 동일한 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기계학습에서는 저희가 분석을 해야 되는 데이터의 개수가 훨씬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데이터가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분석하는 데 있어서 조금 다른 형태의 분석을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기계학습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형태로 유형을 나누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도학습 부분을 보게 되면 타겟 변수, 즉 저희가 알고 싶은 y값, 참이냐 아니면 거짓이냐, 아니면 yes냐 no냐, 아니면 성공이냐 실패냐, 이와 같이 y값에 대해서는 저희가 궁금해하는 그런 값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y값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y를 예측하는 용도로 저희가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학습을 저희가 지도학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율학습은 이러한 타겟 변수가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분석을 하는 학습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와 고양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 장의 어떤 특징들을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데이터를 수집을 통해서 유형화를 통해서 저희가 A 집단, B 집단, 이와 같이 집단을 구분해 가는 그런 학습 방법이 자율학습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강화학습입니다. 유튜브에서 가장 좋은 예가 있어서 저희가 차용을 해왔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어렸을 때 게임했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임을 할 때 처음에 저희가 그 게임을 할 때는 많은 실패를 겪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실패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한 단계 나아가게 되는데요. 즉, 한 단계 나아갈수록 저희는 잘하고 있다는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한 보상 과정에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 게임을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저희가 강화학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이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계학습의 유형 첫 번째 지도학습은 지금 보고 계신 이제 컴퓨터가 어떤 특정 사진을 보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텍스트화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요즘 이 빅데이터에서는 컴퓨터 비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오른쪽 보시는 그림처럼 스쿠터라든지 툴즈라든지 토이라든지 저희가 이런 데이터 주석을 통해서 사물에 대해서 저희가 인식을 시키게 됩니다. 즉 학습을 통해서 어떠한 사진이 오토바이인지 토끼인지 자동차인지 여러 장의 비슷한 사진들을 컴퓨터에게 노출시킴으로써 컴퓨터가 해당 오브젝트, 즉 사물이 자동차인지 이러한 것들을 판별할 수 있도록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컴퓨터는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어떤 장면을 보고 그 장면에 해당되는 정확한 텍스트를 제공하게 됩니다. 다음은 자율학습 사례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는 예를 가지고 왔는데요. 개와 고양이는 저희 사람들의 눈에는 쉽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컴퓨터는 그러한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학습을 시켜줘야 되는데요. 자율학습에서는 설명과 같이 고양이와 개에 대한 사진을 다양한 형태로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네, 특정 사진이 개다, 고양이다라는 어떤 정보 없이 다양한 형태의 사진들을 보여주고 컴퓨터가 이를 스스로 학습을 통해서 두 사물을 구분하는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를 저희가 자율학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강화학습입니다. 아마도 강화학습은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와 바둑을 두면서 잘 알려진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강화학습에서는 특히 딥러닝이라고 부르는 신경망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강화학습에 대한 모델을 구축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모델을 통해서 컴퓨터는 그 바둑이라는 한 판을 둘 때 어느 정도의 승률을 가져가는지를 한 수 한 수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기계는 점점 이기는 확률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고요. 요즘에는 이러한 어떤 기존의 기보에 대한 학습도 없이 바둑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착점에 대한 원리만 이해를 한 상황에서 또한 학습을 하게 되고요. 최근에 나온 알파고 제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나왔던 알파고를 이기는 그러한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즉 기기가 점점 더 학습을 많이 해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네, 장시간 오늘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